명의대의 적황입니다. 자평진전 음양생사와 그 12운성에 대해서 한번 공부하도록 할게요. 12운성에 대한 음양생사의 그 개념으로는 천간과 지지의 운행 원리를 음양생사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12운성이거든요. 12운성이고 나중에 설명하겠지만은 그 자평진전에서 왕세 강약을 이렇게 판단하는 중요한 이론이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고요. 이 생이라고 하는 것은 오행이 서로 도와서 성장하는 과정이죠. 그래서 12운성을 보면은 이제 장생지에서 이렇게 쭉 나와가지고 셋가지가 이제 그 생하는 그 구조로 되어 있죠. 이렇게 서로 도와 성장하는 과정이고 완성되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사라고 하는 것은 이제 기운이 다해 소매라는 그 과정이죠. 그게 그 세지에서부터 이제 묘지까지가 그 사하는 그런 과정이죠. 그러고 다시 또 재생하는 과정이 또 있죠. 재생하는 과정은 이 절지에서부터 이렇게 그 생지까지가 이렇게 그 재생하는 그 과정이 있죠. 그렇게 생하는 과정이 있고 또 이제 그 점점 이렇게 죽어가는 기운이 있고 그 다음에 재생하는 그 기운이 있고 재생하는 기운은 이렇게 저를 어떻게 하려고 하고 있는지를 보면요. 식간 12지지 왕세를 판별하는 중요한 근거가 된다. 그랬고요. 이 목이라고 했을 때 봄에는 이 생하죠. 그 다음에 여름에는 이제 커지죠. 장하고 가을에는 수장을 하고 겨울에는 이게 장하고 이제 저장을 하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춘하 추동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추는 이렇게 이제 나오죠. 처음에 생하고 그 다음에 여름에는 여름은 하라고 해가지고 여름에는 이제 길러지죠. 장하고 길러지고 또 가을에는 추수를 아주 거둬들이고 그 다음에 겨울에는 장하죠. 이걸 춘하추동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다른 말로 하면은 봄에는 여름에는 생장, 그 다음에 가을에는 수, 그 다음에 겨울에는 장. 그래서 생장, 수장을 하고 있죠. 지구상의 모든 만물은 낳고 길러지고 다시 이렇게 거두어들이고 이렇게 또 보관해지는 이런 과정을 거치는 이런 것이죠. 이게 춘하추동 이렇게 사계절 생장, 수장을 하는 그 과정, 그런 과정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12운성하고 직접적으로 연결된다. 이렇게 자평진전에서 활용을 하고 있고요. 12운성의 그 개념을 보면은 천간이 지지를 따라 운행하며 나타나는 12단계의 변화다 그랬거든요. 천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배웠죠. 처음에 천동이 불식. 이렇게 하늘은 쉬지 않고 움직이는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고, 지지는 지정이 유상 그랬거든요. 지지는 고요하게 움직이지 않고 어떤 기운이 이렇게 들어와도 그 자리를 꾸준히 지키고 있죠. 예를 들어 인월이라고 이렇게 하는 이 달이, 인월이라고 하는 이게 저 멀리 이렇게 가을 뒷속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가을 10월 뒤로 이렇게 움직여 버렸다 하면은 이게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지는 항상 이렇게 고요하게 그 자리를 변함없이 지키고 있는데, 하늘은 이렇게 움직이고 막 양이라고 하는 계속 쉬지 않고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이 식간이 인월이라고 하는 그 계절을 이렇게 만나면은 그 받는 기운이 다 다르겠죠. 요걸 이제 표현한 것이 이제 12운성이다. 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12운성의 그 단계와 의미를 한번 살펴보면요. 처음에 이제 장생지가 있고, 장생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기운의 시작이다. 이것은 사람으로 얘기하면 출생을 하는 시기다. 그리고 모욕이라고 하는 것은 깨끗이 씻고 성장이 시작되는 그런 과정, 유년기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관대지라고 하는 것은 성숙의 시작이다. 체력이 이제 충실하고 이렇게 보면은 소년기 한참 이렇게 자라나는 소년기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인관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이렇게 청년기에 들어서면서 벼슬길에 나아가고 기운이 좀 이렇게 왕성하는 아주 당당한 이렇게 건장한 청년, 이제 이런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제왕이라고 하는 것은 기운이 절정에 이렇게 올라왔을 때,
이것은 이제 장년 전성기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시해지라고 하면은 일단은 이제 이 기운이 절정에 이렇게 이르면 반드시 이렇게 시해하는 그런 과정이 또 생기겠죠. 그래서 기운이 약화되고 중년기로 시해하기 시기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장생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여기까지가 생을 주관하는 거죠. 생을 주관하는 이런 시기가 되겠죠. 생을 주관하는 시기가 되고, 새해에서부터 이제 기운이 약화되고, 병이 들고, 그래서 병이 들면 죽고, 죽으면 묘지에 들어가고, 여기까지가요. 그 12운성과 12운성이 명리학적으로 어떻게 활용되고 있냐를 보면은, 지금까지 지지에서 어떤 단계에 있는지를 지로 강약과 성세를 판단하는 그 기준으로 삼는다 그랬고요. 기론이라고 했을 때는 장생, 관대, 인간, 제왕이 되고, 휴문이라고 했을 때는 자평진전에서의 음양생사에 대한 그 요점 정리를 이렇게 해봤는데요. 양은 모여서 전진함으로 순행을 한다. 그리고 음은 흩어지면서 후퇴함으로 역행한다. 여기 있거든요. 양은 이렇게 모여서 전진함으로 순행, 음은 흩어지면서 후퇴함으로 역행. 이것을 양은 모였다는 것은 뭐냐, 취라고 그러거든요. 음은 흩어진다는 것은 취산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또 이제 그 취라고 하는 것은 항상 양은 이렇게 양변, 음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양변. 양이 이렇게 변해서 양변, 음화. 음으로 이렇게 화하고, 음이 화해서 양으로 이렇게 변화가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양변 음하다. 음은 이렇게 화, 그렇게, 이 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바탕, 질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기운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그 을목이 신금의 그걸 받으면은 금의 그 바탕 질이 요걸 이렇게 깨뜨리잖아요. 깨뜨리게 되면 이게 흩어지잖아요. 흩어지기 때문에, 후퇴하면서 이제 그 분산, 산, 이렇게 치산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변화가 되죠. 화가 되죠. 이렇게. 화가 되면 흩어진다는 의미가 이렇게 있어요. 화에도. 그러면 음이 이렇게 변해서 화가 돼서 다시 양이 되는 과정. 이런 과정이 바로, 변화, 양변음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정관이 12지지를 운행하면서 음양간에 받는 기운의 관계를 생황묘절로 형용하는 것이다. 왕세 강행을 판별하는 중요한 이론이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할 수가 있고요. 양생음사, 음생양사는 자연의 순환의 법칙이다. 그 다음에 양이라고 하는 것은 사생지에서 장생을 하고 사왕지에서 이렇게 사한다, 죽는다 하고요. 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왕지에서 장생을 하고 사생지에서 이렇게 사를 한다. 이제 양생음사, 음생양사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보면요. 자연의 운행은 음생양사, 양생음사의 법칙이다. 그랬고요. 양이 이렇게 생하는 곳에서 음이 죽고 또 음이 생하는 곳에서 양이 죽는 이치가 바로 그 음생양사, 양생음사의 법칙이다. 이게 바로 자연의 그 순환에 운행하는 그런 법칙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 사생지는 양간이 장생하고 사왕지는 음간이 이렇게 장생한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간목은 해에서 이렇게 장생하고 사에서 이렇게 오에서 사지가 되거든요. 을목은 반대라겠죠. 을목은 오에서 이게 장생이 되고 해에서 사지가 되고 이렇게. 그 다음에 병화는 인에서 장생이 되고 유에서 사지가 되고, 정화는 유에서 장생이 되고 인에서 이렇게 사지가 되고, 또 무토는 이제 같은 적이죠. 병화하고 같이 가기 때문에 똑같이 인에서 장생하고 유에서 사지가 되고, 또 음간의 음간으로 기토로 얘기하면은 기토는 유에서 장생하고 인에서 이렇게 사지가 되고, 또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사에서 장생이 되고 자에서 이렇게 사지가 되고, 또 신금은 자에서 이렇게 장생이 되고 사에서 사지가 되고, 또 임수라고 하는 것은 신에서 장생이 되고 묘에서 이렇게 사지가 되고, 계수는 묘에서 장생지가 되고 신에서 이렇게 죽고. 이제 이걸 보면은 이제 양간은 사생지지, 이렇게 인신사에, 인신사에는 4개의 지지, 인신사의 지지는 사생지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양간이 장생하는데,
양간이 장생하는 곳에서 음이 이렇게 죽는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인에서 이렇게 죽고 이렇게 태어나는 거, 또 신에서 죽고 태어나는 거, 사에서 죽고 태어나는 거, 또 그 다음에 해에서 죽고 태어나는 거, 이걸 이제 간단히 얘기하면요, 인에서 이렇게 죽고 사는 거 뭐냐, 이 장생, 병화죠? 병화가 장생하고, 그 다음 정화가 죽고, 그 다음에 사에서는 경금이 장생하고, 신금이 죽고, 그 다음에 신에서는 임수가 이렇게 장생을 하고, 행사에 대한 요점 정리를 한번 해보면, 양간의 경우, 천간은 쉬지 않고 움직인다고 그랬죠. 지지는 일정함이 있는데, 지지는 고요히 이제 움직이지 않고 그 자리를 꾸준히 지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천간마다 12지지를 운행함으로 생황묘절이 12지지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이제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고요. 양이라고 하는 것은 모임을 주장하면서 전진하는 것을 움직으로 삼기 때문에 순행을 한다. 그랬고요. 그래서 간목은 해에서 이렇게 장생을 하고, 그 다음에 묘에서 이렇게 제왕이 되고, 그 다음에 미에서 묘지가 되죠. 그리고 다시 절태지를 거쳐서 이렇게 다시 해에서 장생하는 이런 순환 과정을 이렇게 12가지로 이렇게 형용해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음간도 마찬가지로 음은 흩어짐을 주장하여 후퇴를 움직임으로 삼기 때문에 역행을 위주로 한다. 을목은 오에서 이렇게 장생을 하죠. 오에서 장생을 하고, 인에서 이렇게 제왕을 하고, 그 다음에 해 거쳐서 묘에서, 술에서 이렇게 묘주가 되죠. 그러면은, 인호술이라고 하는 이런 화해 운동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분명히 맞아요. 그러면 병화하고, 이렇게 을목하고 이렇게 보면은 같은 운동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이렇게 보니까 정확하거든요. 이제 그 다음에 또 간목은 그러면 개수하고 이렇게 같은 운동소, 해묘미 운동소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간목은 해묘미를 하고 있는데 을목은 인호술 운동을 한다. 이것은 왜 간목이나 을목이나 똑같이 해묘미 운동을 하지 않습니까? 이게,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사람이 남자하고 여자하고 똑같아요? 남자와 여자도 똑같은 사람이지만은, 하는 역할이 다 다르잖아요. 남자가 못한 일을 여자가 할 수가 있고, 여자가 못한 일을 남자가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것이 바로 음양이거든요. 그 다음에 음양생사와 음생양사, 양생음사의 원리를 가불목을 이렇게 설명하는 그 구절이 있거든요. 이걸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각각 올려서 논해보면은, 간목은 목의 양이 되어 하늘의 생기가 온 나무에 유행하는 것이니, 그러므로 해에서 장생하고, 오에서 이렇게 죽고, 을목은 목의 음이 되어 목의 가지와 잎으로 하늘의 생기를 받는 것이니, 그러므로 오에서 이렇게 장생하고 해에서 이렇게 사는 것이다. 이제 그랬고요. 무릇 간목은 해월을 만나면 마침내 가지와 잎이 벗겨지고 떨어지지만 안의 생기가 이미 거두어 가직됨이 충만하여 돌아오는 봄에 발설할 깃들이 될 수 있으니 이것이 해에서 생하는 까닭이다. 이제 그랬어요. 나무는 5월이 되면 마침내 가지와 잎이 번성하는 절호인데 간목이 왜 사하는가? 오히려 밖으로 비록 번성하지만 안의 생기가 이미 밖으로 발설되고 있음을 알지 못하는 것이니 이것이 오에서 사하는 이유이다. 이제 그랬어요. 을목은 이와 반대로 5월이 되면 가지와 잎이 번성하니 곧 을목의 생이 되지만 해월이 되면 가지와 잎이 벗겨져서 떨어지니 곧 을목의 사가 되는 것이다. 이제 그랬거든요. 이제 이게 상당히 복잡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인데요. 이제 쉽게 얘기하면은, 12운성론만 정확하니 이렇게 양기를 하고 이걸 써먹으면 돼요. 잘 써먹으면 됩니다. 12운성은 기운의 어떤 변화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12운성, 예를 들어서 을목일주가, 예를 들어서 5월에 이렇게 태어났다. 5월에 태어나면 장생지에 태어났죠. 그러니까 약하지만은 그래도 약하지만은 그렇게 크게 약한 을목은 아니거든요. 근데 병화를 봤다. 병화를 보면은
이렇게 같은 병화하고 을목하고 같은 운동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친근한 이제 그런 관계가 되겠죠. 그래서 을목 입장에서 병화는 나를 이렇게 확 드러내는 아주 화려하게 드러내는 이런 모습이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나를 드러내고 막 움직이고 하는 것이 아주 좋기 때문에 춤을 잘 추는 사람 또는 재능이 이렇게 뛰어난 사람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잖아요. 여기에다가 내가 이걸 운영할 수 있는 이렇게 임묘진이나 해자축이 딱 임묘진이나 이렇게 오게 되면 엄청 이렇게 좋아지는 그런 일간이 되겠죠.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이제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일관의 천간의 왕시의 강약을 구별하는 핵심적 이론이다. 이제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자평진제를 보면은 사람의 일주가 반드시 생월에서 걸록이나 제형을 만나야 하는 것은 아니다. 곧 월령이 휴수가 되어도 연이나 일시 중에 장생, 걸록, 재앙 등을 만나면 곧 신약이 되지 않으니 가령 고를 만나더라도 또한 근이 있게 되는 것이다. 그랬거든요. 이렇게 이 자평진전에서는 12운성을 가지고 왕시 강약을 이렇게 판별한다. 아주 중요한 이론이 됩니다. 때로는 말하기를 고에 들어있으면 충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속서의 잘못이니 다만 양의 장생은 힘이 있고 음의 장생은 힘이 많이 있지 않으나 또한 약하지 않으며 그랬죠. 음의 장생은 힘이 많이 있지는 않지만 또한 약하지는 않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양의 장생은 이제 근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힘이 있다. 거의 똑같이 보네요. 노광 장생을 거의 동급으로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다시 고를 만난다면 양간은 뿌리를 갖게 되지만 음간에게는 근이 없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렇죠. 이렇게 예를 들어서 요가 이렇게 있으면은 자는 신금이 이렇게 장생하죠. 그러면은 이게 근이 없잖아요. 그렇지만은 자에서 이렇게 장생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아주 약한 건 아니다. 약하지 않다고 했으니까요. 그 다음 오는 을목이 이렇게 장생하죠. 그러니까 을목에는 모에는 을목에 근이 없잖아요. 그리고 묘에는 개수가 이렇게 장생하거든요. 근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약하다. 힘이 많이 없다. 그러나 약하지는 않다. 이렇게 이유는 정화가 이렇게 장생하는데 이렇게 약하지는 않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세요. 물 양은 크고 음은 작음으로 양은 음을 겸할 수 있어도 음은 양을 겸할 수 없는 것이 자연의 이치다. 이렇게 하시고요. 이것으로서 자평진전 음양생사 이렇게 12운성론을 이렇게 마치고요. 또 다음에 또 봬요. 안녕히 계세요.